역사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들 역사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역사 시험 공부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천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랑 여러분들 공부하는 스타일이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시험 공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게 수업에서 나오는 학습지, 그다음에 교과서겠죠. 일단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학습지나 교과서 밑줄 같은 거는 다 채워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딱 준비를 하잖아요. 교과서 여기 놓고 학습지 옆에 놓고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다양한 타입의 공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읽는 방법, 무조건 쓰는 방법, 말하는 방법, 그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개인적인 방법을 좀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은 일단 읽고 그다음에 쓰고 문제 풀기 이 순서대로 갔던 것 같아요. 읽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교과서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치는 식으로 많이 읽었고, 선생님 밑줄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로 밑줄 쳐서 읽고, 그 다음에는 다른 색깔 펜, 파란색 펜으로 밑줄 쳐서 읽고, 마지막에는 뭐 형광펜이나 빨강펜, 엄청 튀는 색깔의 펜으로 내가 못 외우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을 체크를 끝까지 해서 내가 책을 총 몇 번 정도 읽었다라는 걸 색깔 펜으로 구분하면서 읽는 방법을 많이 썼고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샤프로 그냥 계속 밑줄 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이 시험 보기 전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쳐져 있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책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밑줄이 많이 쳐져 있어요. 진한 색의 빨간 펜은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공부를 했다면 제일 마지막에 썼을 텐데,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위해서 책을 읽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이 빨간색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는 흐름을 이해를 해야 공부하고 기억하는 게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를 좀 먼저 읽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교과서를 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좀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은 바로바로 뭐 사전을 찾거나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어렴풋이 알 것 같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검색해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모르는 단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학습지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학습 자료잖아요. 그 학습지 위주로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나 그 정도 확인할 때 많이 썼고, 그리고 핵심 내용 정리할 때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교과서랑 프린트 읽고 스스로 요점 정리해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이걸 특히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서 머릿속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럴 때 요점 정리한다고 그냥 프린트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거면 굳이 요점 정리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럼 그냥 베껴 쓰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점 정리를 할 건지 베껴 적을 건지 방향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봤을 때 왜 일어났나 뭐 배경 알아봤을 거고, 그다음에 전개과정, 결과 뭐 고구려군이 승리했다,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이게 결과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었고 결과가 무엇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좋겠죠.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교과서나 학습지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배경, 원인, 전개과정, 결과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쓰기, 읽기, 말하기, 문제 풀기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건데 각각 하나씩 선생님이 지금 소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선생님처럼 그냥 마구 읽기입니다. 선생님은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는 거의 그냥 읽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든 프린트든 끝없이 읽는다. 몇 번이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읽는다. 읽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요약 정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계속해서 익숙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손이 덜 아프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만약에 뭐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서술형 문제는 조금 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읽기만 하다 보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체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옮겨적기예요. 옮겨적기 또는 요점 정리, 둘 다 쓰기의 방법인데, 첫 번째로 옮겨 적는 건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본 것을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죠. 손으로 외운다고 하죠. 그래서 손으로 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가끔 썼어요. 정말 안 외워질 때, 기억이 안 날 때 종이 놓고 한쪽에 보고 옮겨 적을 거 놓고 보고 이제 예쁘게 적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기억날 때까지 쓰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주로 단어 외울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옮겨적기 말고 다른 쓰기 방법은 또 요점 정리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번 고려사회의 변천, 1-1 귀족사회의 위기, 1-2 이자겸해난, 1-3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버링, 번호를 붙여가면서 내가 요점 정리를 쭉 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점 정리는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쓰기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좀 많은 내용량을 내가 선택해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만약에 교과서에 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했다, 그럼 그 내용 빼고 요점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 양이 좀 줄어들 수 있구나,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이해가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점 정리 한번 쓰고 나 다 했어 이러고 끝내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은 요점 정리를 하고 나면 꼭 그거를 시험 전까지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이든. 읽는 방법 선생님이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읽는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시험 마무리쯤 쓰면 좋은 방법인데, 쓰기 중에서 빈종이에 쓰는 백지 쓰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백지에 쓰는 거는 내가 얼마나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때 쓰면 좋습니다. 그냥 빈종이 놓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기억나는 거 다 써보겠다라고 하면 고려시대 해가지고 밑에 쭉쭉쭉쭉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수업 시간에 같이 마인드맵 그렸잖아요. 마인드맵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려시대 가운데 원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뻗어가는 식으로 기억나는 거를 쭉 적어보는 그런 백지 쓰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쓰기 방법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체크하고 싶을 때 쓰시면 좋고요. 내가 만약에 백지 쓰다가 막혔다라고 하면은 이런 책이나 프린트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쓰시고, 그다음에 백지 쓰기를 이제 끝냈다라고 한다면 다시 책이랑 프린트 놓고 내가 뭘 썼고 뭘 못 썼는지 꼭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부한 거 설명하는 방법들도 많이 쓰시는데, 혼자 칠판에다가 설명을 쓰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선생님처럼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설명하다가 보면은 내가 뭐에서 막히고 뭘 잘 설명하는지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방법도 말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설명하기 방법은 여러분 졸음이 쏟아질 때 쓰시면 좋아요. 말하면서 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졸리다 라고 했을 때 쓰시면 좋고, 만약에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설명해주면서 공부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좀 칠판에 선생님들이 쓰듯이 칠판에 쓴다 생각하고 중요한 내용은 좀 써가면서 같이 설명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 문제 풀기인데요.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나 학습지로 나간 문제를 푸는
푸는 것도 있을 거고 따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구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선생님도 문제를 꽤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과목마다 좀 특성이 있을 거고 역사 같은 과목 공부할 때는 다 공부 마치고 나서 이해를 좀 충분히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문제를 어느 정도로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암기를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을 때 풀었고요. 선생님이 역사 공부할 때 이번에 좀 추천하는 거는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소단원마다 내용 정리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 문제를 푸시고 좀 채점해 보시는 과정이 먼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마무리로 넘어가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체크해놓고 다시 보기.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습지로 나눠줬던 총괄평가 문제들 다시 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못 푼다 하면 왜 못 푸는지 꼭 점검을 해보세요. 못 외워서 못 푸는 건지 이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그런 피드백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는 공부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거는 비추예요.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뭔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공부한 내용 점검하는 차원에서 푸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오답 정리 꼭 하시고 틀린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험 문제 풀 때도 꼭 문제 꼼꼼하게 읽으시고 보기 끝까지 읽으시고 뭘 물어보는 건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내용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역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패들렛 알죠? 거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해서 다시 댓글을 달아주도록 할게요.